안녕하세요. 단 두 줄로 AI 배포하기라는 with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라는 주제로 빅챗을 진행하게 된 아웃 7기 김현수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제목이 그냥 세이지메이커로 ML 서빙하기였는데 이게 제목이 딱딱해서 네, 개조법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진수님께서 한번 제목 한번 거창하게 지어봐라 그렇게 한번 조언해 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허세 가득하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서 지금 학부 연구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진로를 AI 쪽을 희망하고 있어서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동아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백엔드를 종사하시거나 희망하고 계셔서 공통점을 찾을 게 클라우드 쪽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라는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위에다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대신에 학습과 개선을 통해 컴퓨터가 입력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정의는 아니고 좀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서 써본 건데요. 왼쪽 코드를 보시면은 좀 조잡하긴 하지만 덧셈 기능을 하는 함수를 프로그래밍 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럼 덧셈을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사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는 주체를 저희가 모델이라고 하고 이 모델이란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의 모델은 학습, 예측을 하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머신러닝의 모델의 입력에 대한 결과값은 참값이 아니라 기대값 혹은 예측값이라고 이것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모델 서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마친 모델들은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포, 그 모델 서빙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적어 놓은 것처럼 모델 서빙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게 학습 개선을 통해서 더 높은 정확도 또는 낮은 오차를 내도록 모델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 서빙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시간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빙이 있고 배치 단위로 예측을 수행하는 배치 서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혹시 지금도 화장실 가서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빙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센서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고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기계 고장 예측 모델. 또 두 번째로는 과거 배달 이력, 교통정보, 음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달 소요 시간을 주문 즉시 예측하는 음식 배달 소요 시간 예측 모델. 또 실시간으로 고객의 쿼리를 받아서 즉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 등인데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입력을 받는 즉시 모델이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온라인 서빙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서빙은 실시간 예측이나 응답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모델의 서빙 전략 혹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치 서빙에 대한 예입니다. 처음 예를 보면은 하루 동안의 판매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꺼번에 분석하여 일일 보고서를 생성하는 예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그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에 한 번에 공급하여 리스크를 탐지하는 금융 리스크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예들은 일정 기간 데이터를 모아서 한 번에 예측을 수행하는 공통점이 있고 때문에 실시간 반응성이 필요하지 않은 시나리오나 일, 주, 월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배치 서빙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어떻게 배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대부분 파이썬 언어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나 패스트 API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AI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모바일 IoT에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 모델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I 서버를 구성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자원을 이용해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AWS 세이지메이커나 GCP의 Vertex.ai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온디맨드로 모델을 배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에서 저희는 AWS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서빙 혹은 배치 서빙을 지원해야 되고 스케일링, 버전 컨트롤, 모델 모니터링, 보안 등등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개발자들이 전부 다 하기에는 아마 큰 무리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저 보안 쪽에서 가슴 아픈 좀 사연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시면 읽어볼까요? 연숙야, 이 저를 말하는 거겠죠? 연숙야, 최근에 랩 서버 계정 아이디 비번 게스트로 만들어놨다가 베트남 해커한테 털림. 너도 조심해. 라는 카톡이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근데 저도 웃고 있고 밑에 저는 KYC라서 안 털린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부의 IP를 노출시켜서 조금이라도 털릴 가능성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만약에 연구실 서버가 털리면 진짜 연구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4학년인데 내년에 또 1학년 되면 슬프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세이지 메이커를 사용해서 모델을 배포해보고 싶었고요. 세이지 메이커는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AI 엔지니어들이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저 오늘 제목과 같이 단 2줄만 써서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 메이커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ML 파이프라인을 알아야 하는데 ML 파이프라인은 모델 학습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체계화하고 자동화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배포, 예측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세이지 메이커는 데이터 수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하준님께서 글루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맛보기나 그거로 하는 걸 제 빅챗에서 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이 앞에 데이터 수집 부분이 아마 그 하준님께서 진행하는 그 글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네모박스가 써 있는 부분은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인스턴스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등을 할 수가 있고 세이지메이커 API를 이용해서 쉽게 모델을 배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까지는 연구실의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라고 불리는 모델 배포와 예측 과정만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완전 관리형의 이점을 다 누리고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아까 온라인 서빙과 배치 서빙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온라인 서빙, 배치 서빙 외에도 몇 가지 배포 전략들을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한 개만 쓴다는 기준으로 리얼타임 인퍼런스, 배치 인퍼런스, 에이싱크로너스 인퍼런스, 서버리스 인퍼런스 이렇게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리얼타임 인퍼런스부터 보겠습니다. 리얼타임 인퍼런스는 모델 서빙 전략 중에 온라인 서빙에 해당하는 패턴입니다.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로 ML 모델의 결과를 반환하는 건데요. 이렇게 입력에 대한 예측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지연 환경에서 높은 처리량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리얼타임 인퍼런스 방식은 A/B 테스팅에도 유용한데 배포한 세이지메이커 모델의 엔드포인트 설정만 변경을 해서 트래픽의 일부를 새로운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배치 인퍼런스입니다. 배치 인퍼런스는 모델 서빙 전략 중에 배치 서빙에 해당하는 패턴이고 세이지메이커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롤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나 RDS 같은 서비스들이랑 연동을 해서 대용량의 배치 잡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큰 데이터셋을 작업을 해야 하거나
잡 베이시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에이싱크로너스 인퍼런스입니다. 에이싱크로너스 인퍼런스는 앞에 두 전략을 약간 합쳐놓은 느낌인데요. 인풋 데이터가 크거나 모델이 크면은 예측에 걸리는 시간이 뭐 1분이 넘어가거나 2분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1분이 넘어가면은 사실 리얼타임 인퍼런스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나는 오래 걸리는 걸 아는데 예측이 끝난 대로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리얼타임 인퍼런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배포 전략입니다. 에이싱크로너스 인퍼런스는 엔드포인트에 직접 요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페이로드를 S3 버켓에 올리면은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S3 객체에 업로드 되는 것을 이벤트로 받아서 그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S3 버켓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업로드 되면은 AWS SNS와 연동하거나 다른 알람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알람을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얼타임 인퍼런스처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입력 데이터가 너무 커서 혹은 모델이 너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럴 때 머신러닝 추론을 즉시 받아보고 싶을 때 예측이 끝난 대로 받아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서버리스 인퍼런스입니다. 서버리스 인퍼런스는 이미지를 ECR이나 도커 허브에 저장을 하고 엔드포인트 설정에 이를 지정을 해주면은 트래픽에 따라서 AWS 람다가 컨테이너를 유동적으로 늘려주고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 인스턴스가 가능하다는 건데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로 인스턴스라는 게 콜드 스타트 문제가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모델이 충분히 작아서 콜드 스타트를 견딜 수 있다. 그 모델을 램에 적재하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서빙 전략들을 상황과 조건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뒤에 발표할 내용은 실시간 추론이 필요했고 콜드 스타트를 견딜 수가 없어서 건질 수가 없고 멀티플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저게 리얼타임 인퍼런스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인퍼런스 방법을 사용을 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이지메이커 인퍼런스 패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다음은 전략을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ML 모델이 아니라 세이지메이커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모델이라고 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모델은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첫 장표에 있던 모델 프레딕트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이지메이커 엔트리 포인트에 들어가는 엔트리 포인트에는 프레딕트랑 모델을 로드하는 함수가 담긴 인퍼런스 스크립트의 위치가 경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아티팩트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가중치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S3나 로컬의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IAM 룰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S3에 접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SNS 같은 서비스에 접근을 해야 할 때 세이지메이커에 IAM 룰을 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롤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 full ARN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엔드포인트를 배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이에 엔드포인트 컨피그라는 코드를 하나 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리얼타임 인퍼런스에는 그 엔드포인트 컨피가 필요 없기도 하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구성까지 마치면은 이제 마지막 저기 엔드포인트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엔드포인트의 이름, 시작 인스턴스의 개수, 인스턴스의 종류 등을 매개 변수로 넣어서 배포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 두 줄만 적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거든요. 바꾸기 전에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부제가 이미지 안에 뭐가 있을까? 근데 대체 이미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진에 박스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을 사진에서 객체를 검출해서 시각화를 해놓은 건데 이미지에서 객체를 검출하는 작업을 컴퓨터 비전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챌린지입니다. 사실 객체를 검출한 작업을 직접 구현하려면은 뭐 백엔드에서 구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미지를 처리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객체 검출하는데 특화된 머신러닝 모델 혹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검출 모델의 입력과 출력인데요. 귀여운 고양이를 넣으면은 이상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 숫자는 x1, y1이 왼쪽 아래, 저 바운딩 박스의 왼쪽 아래의 점을 의미하고 x2, y2는 오른쪽 위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으면 고양이만 더 귀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의 결과로 나온 각각 이미지를 합쳐서 오른쪽 그림을 만들 수 있고 객체 검출을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객체 검출에 사용한 모델은 Faster RCNN이라고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제가 파이토치를 많이 쓰는데 파이토치 내에 구현이 돼 있고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어서 Faster RCNN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두 줄로 모델을 배포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딱 두 줄은 아니지만 사실 네 줄이죠, 네 줄. 네 줄인데 저거 모델 패스는 그냥 넣을 수 있으니까. 또 엔드 포인트 네임도 넣을 수 있으니까 두 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줄은 아닌데 그래도 사실 인퍼런스 언더바 pytorch.py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스크립트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모듈화를 잘 해놨으면 그 AI 엔지니어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듈화를 잘 해놨으면은 괜찮기 때문에 두 줄이면 모델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스크립트를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시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엔드포인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세이지메이커 풀 어세스 정책이 추가된 사용자로 그 포스트맨에 그 어솔라이제이션 하고 포스트맨 입력을 넣으면은 이렇게 왼쪽 고양이를 입력을 넣으면 스코어, B박스, CID, 라벨드 CID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CID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그 CID 17이 가리키는 게 캣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직접 해줬고요. 끝입니다. 그래서 세 줄 요약을 하면은 구현하기 힘든 복잡한 작업들은 ML, DL 모델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엔드포인트 배포는 두 줄로 가능합니다. 대신에 inference.py가 작성이 완료됐을 때 두 줄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 해커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고양이 나오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코끼리 이거 사진 보이시나요? 미리 배포를 해놓은 엔드포인트인데 코끼리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라벨드 CI 엘리펀트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더 넣고 싶으신 거 없으시죠?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